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고소의 박종현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증시는 모처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가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서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약화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거기에 더해 국내적으로는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 타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라고 폭탄 발언을 함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한 국내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주식, 채권, 원화 할 것 없이 국내 자산이 모두 약세를 보이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 이후에는 이제 추석의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국내적으로 최근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한 주 잘 대응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제법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한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이 한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차트의 모양새로 봤을 때는 조금 심상치 않은 어떤 모습들 좀 보였고요. 하지만 연간으로는 여전히 코스피가 41%, 코스닥이 23%라고 하는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특히나 이제 주 후반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요인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날 발표됐던 2분기 GDP 결과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굳이 금리 인하가 필요할까? 지난 9월 FOMC에서 연준의 그 메디안 값은 추가적인 50bp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온 걸 보면 굳이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금 조정의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니케이라던가 국내 다른 해외 증시도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국내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의 이 폭탄 발언 때문인데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연준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9월 FOMC 리뷰를 하면서도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도 내년 기준으로 높이고 물가 전망치도 내년으로 높이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의 횟수가 늘어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전통적으로 기존의 연준의 의사결정을 예측하는 일종의 패드와처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존의 예측 방법의 어떤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적인 외압에 굴복한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결국은 내년도에 성장률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여기다 대고 금리 인하 횟수를 더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대놓고 과열을 불러일으키고 자산가격 버블로 만들겠다라는 말밖에는 얘기가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오히려 이제 저는 시장을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봤다가 이런 상황이면 더 이상 보수적으로 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제 시장이 밀리면 다시 또 위험자산 위주로 좀 포지션을 채워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어떤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결국 이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점도표에서도 보게 되면 지난 9월 점도표가 요 아래쪽으로 올해 연도 말에 3.9, 2.9로 찍은 스티븐 미란을 제외하고는 크게 보면은 양분돼 있습니다. 한 6명 정도는 이제 요번에 25bp 금리 인하 한 거에서 이제 그쳐야 된다. 즉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6명 있는 거고, 반면에 한 9명 정도는 아니다. 2번 정도 추가로 더 해야 된다. 이게 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메디안 값이 여기 바뀐 거예요. 그리고 2명은 한 번 정도 인하.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좀 팽팽합니다. 연말까지 한 번도 금리 인하를 안 해야 된다는 사람이 한 6명.
아니다. 2번을 더 해야 된다는 사람이 이제 9명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그 주장에 힘이 실릴 거냐인데, 지난주에 주요 인터뷰 내용들이라던가 경제지표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요 6명의 의견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표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3%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연준 내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분열이 있고, 일종의 내전과 비슷한 치열한 어떤,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옥신각신 할 거다. 그 옥신각신 하는 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만들어질 텐데, 그 변동성이 결국은 이른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이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트럼프 사람들로 통화정책의 위원들이 채워질 거고, 특히나 의장 자체가 바뀌어 버릴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은 물가보다는 뭐 고용이라던가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어질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뭐 위험자산이 완전히 꺾이고 주가가 뭐 폭락하고 뭐 이렇게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앞서 나간 기대감들이 뭐 연내 2번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이식됐다가 2번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조금 이제 조정받을 수 있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 FOMC에서 그 결정이 내려졌어야 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정작 FOMC에서는 9월 25bp 인하 이후에 추가 50bp 인하를 예고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의 발언들이 부각이 되고, 또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추가적인 2번의 금리 인하가 확실한 건 아니네. 이건 상황 봐야 되겠네.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시장에 좀 변동성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뭐 완전히 꺾이려면은 이게 뭐 금리 인하의 횟수의 조정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다. 내지는 이제 오히려 뭐 긴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연내에 오히려 뭐 변동성을 키우면서 저가 매수에 기회를 주는 이제 요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7월 이후에 현금 비중 많이 늘어났다가 오히려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받으면 오히려 이제 뭐 채우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최근에 하락이 그렇게 뭐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못 늘렸기 때문에 차라리 밀리면 오히려 땡큐인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걱정이 좀 별로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이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우리 시장이 조금 분위기 자체는 썩 좋지가 않았던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른바 트리플 약세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주가만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채권도 지난주에만 거의 10bp 넘게 주요 장기금리까지 다 상승을 했고, 이 와중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이제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변수가 좀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 미국하고의 무역 협상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한테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 현재 당장 자동차만 하더라도 유럽하고 일본은 그 현재 뭐 이른바 최애국 대우를 받으면서 15% 관세만 부과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고 또 지난주에 트럼프가 이제 그 바이오 쪽에 의약품에 100% 관세를 무이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무역협상이 체결된 나라는 15%다. 근데 우리는 아직 체결 안 됐으니까 우리는 또 100%. 그러니까 이게 이 무역협상이 타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다른 경쟁 국가의 어떤 그 경쟁상에서 많이 우리가 여류에 놓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로 준다? 우리나라 현재 외환보유가 대략 한 4,200, 4,500달러 얘기하는데 3,500억 달러면 거의 80%인데, 실질적으로 3,500억 달러를 현재 한꺼번에 마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거를 분할해서 준다 하더라도 이거를 준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이거 버텨낼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화 자산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5,700억 정도 하루에 이제 팔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긴 해요. 5,700이라는 규모 자체가 그 앞전에 뭐 샀던 규모라든가, 주간 단위로는 여전히 지금 1, 2, 3, 4주 연속으로 순매수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그 어떤 큰 상황은 아닐 수 있는데, 환율 자체가 지금 1,410원을 뚫었다라는 거는 뭔가 확실히 공포감을 이제 심어주기에 충분한 거고, 어쨌든 간에 빨리 무역 협상이 타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이제 10월 우리나라로는 10월 2일, 3일부터 개천절 연휴와 맞물려서 아주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긴 연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포지션을 채워놓고 가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상황 자체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오케이, 뭐 좀 조정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봤었을 때 이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거를 대응하냐라는 문제일 거잖아요. 일단은 뭐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정확히 양쪽의 의견이 대립을 하겠죠. 다 왔다. 이게 끝물이었다. 이제 다 빨리 이제 차익 실현하고 다시 이제 현금 비중 높여놓고 기다려야 된다. 이제 오히려 뭐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은 그동안 못 사서 안 달렸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받은 게 어디냐. 이건 정말 절호의 매수 기회다. 뭐 이렇게 지금 결국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제 저는 후자 쪽을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큰 흐름상에서는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떤 성장과 물가의 양쪽에 저울질해서 봤었을 때, 기존의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무게중심은 약간 물가 쪽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 이후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내에 자기 사람을 계속 심고 있고, 특히나 요번에도 보면 스티븐 미라는 뭐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뭐 인터뷰했던 게 이제 좀 묻혔는데, 뭐 200bp나 적정금리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셸 보우먼 같은 경우도 노동시장 악화를 감안해보면 빠르게 선제적으로 금리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여전히 현재 지난주에 뭐 매파적인 어떤 위원들의 목소리가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연준 내에서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 애는 결국 친 트럼프 인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리사 쿡 이사도 뭐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 이제 4월 가면 이제 트럼프가 마음에 드는 새로운 의장을 앉힐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은 결국 물가보다는 성장 쪽에 무게중심이 실릴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뭐 통화정책 상에서는 계속해서 전반적인 위험자산의 그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세는 꺾이진 않을 것 같다.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 좀 조정받으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일단은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저가 매수의 타이밍, 그다음에 이제 확인할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미국 변수만 봤으면 됐는데, 이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돌발 변수로 이제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요 부분은 좀 확인해 내야 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연휴라고 하는 그런 그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8월 이후, 9월 달 이후에 이제 급등했던 부분들을 이제 못 쫓아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조정 받으면 뭐 자연스럽게 못 쫓아갔던 부분들이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굳이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여전히 현금 비중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밀리면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려면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윤곽이 좀 잡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데드라인은 10월 말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뭐 무역 협상이 왜 늦어지고 왜 그러냐를 보니까 지금 뭐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원래 3,500억 달러 투자금이었었는데 이거를 일본 수준인 5,50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청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뭐 꼭 우리나라를 꼭 찍어서 한 게 아니라 어디 가가지고 이제 막 자기 치적을 자랑하다가 이거 선불로 받기로 했다. 일종의 사이닝 보너스다. 뭐 이제 이렇게 자기 치적을 좀 내세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의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만만한 협상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현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성을 기반하에 이제 설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상호 호혜적인,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협상을 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됐고요. 그냥 너 됐고 너는 발언권 없어.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일종의 이제 억지를 부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과 중국이다 이러면 충분히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대항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미 국채를 대규모로 들고 있는 채권국이고, 또 이 히토리라고 하는 어떤 희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을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한국이 과연 그 미국이 얼마나 우리 한국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런 합리적인 요구와 주장에 귀를 기울여 줄 거냐, 우리에게 그런 어떤 카드가 있을까,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좀 아쉬운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열심히 지금 정부가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행히 이제 환율 협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무리가 돼서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한 가지 그래도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고 한다면, 결국 근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부분이 결국 핵심 어떤 목표거든요. 경상수지나 재정수지를 줄이는 것도 결국 중요하지만, 근데 만약에 최근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래서 환율이 뭐 1,450원이 아니라 다시 지난번과 같은 뭐 1,500원 수준에 육박을 해버리면, 사실 또 이게 미국 입장에서 관세를 매긴 거에 대한 효과가 환율 효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화의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강세로 가면서 결국은 이게 또 이 무역 거래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이 원화의 약세를 또 유도할 수 있는 무리한 투자 금액 요구는 또 안 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이제 그런 약간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거는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이라는 게 항상 보면 양 끝단까지 갈 때까지 가다가 이제 막판에서 극적으로 타결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트럼프의 그동안의 어떤 과거의 행적을 보게 되면 뭐 거래 기술 이래가지고 충격과 공포로 엄청나게 강한 걸 때려놓고 나중에 이제 봐주는 듯 하면서 결국 원하는 걸 싹 취하는, 약간 정말 얄미운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뭐 5,500억 달러로 일본 수준까지 늘려야 된다, 선불이다, 이런 게 정말 극단적인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엄포, 어떻게 보면 협박이겠고, 뭐 그 이하 수준에서 어디에선가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뭐 완전히 그 최악의 상황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일종의 데드라인이 이제 10월 말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는 것까지는 뭐 이른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뭐 추석 연휴 이전에 또는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뭐 이렇게 바로 타결될 거는 아닐 거이니 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입장에서는 굳이 막 서둘러서 조금 조정받았다고 해서 막 여기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일정 부분 추가 하락하게 되면 좀 아래쪽에 원하는 가격들에 좀 대놓고 지금 9월 달에 어떤 시장 강세를 쫓아가지 못했던 쪽에서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지금 뭐 섹터에서 확실하게 최근에 모멘텀이 실리고 있는 거는 결국은 뭐 국내에서는 이른바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뭐 반바지냐 뭐 금반지냐 뭐 얘기가 많은데 결국은 반도체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계속해서 지금 뭐 전쟁에 관련된 어떤 우려가 있으니까 뭐 방산 또 조선 그다음에 원전까지 세트, 그리고 정부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언제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월가에 가가지고 3차 상법 개정안을 그냥 이렇게 공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저렇게 해외 투자자들에게 약속해놓고 이거를 이제 어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그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뭐 3차 상법 개정안도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윤곽 잡히면 지주나 증권 다시 좀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결국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얘기가 되는 주도주라고 이제 거명이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요번에 잘 한번 그 매수 타이밍하고 그 매수 시점을 한번 잘 노려보면 어떨까. 9월 달의 상승을 아직 쫓아가지 못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금 비중 좀 쌓아놨던 것들을 잘 한번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결국은 핵심은 그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타결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겠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잖아요. 그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이번 9월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한 5만 건대 정도이더라고요. 5만 천 건대 정도인데, 지금 보면은 지난 5월 달부터 지금 4개월 연속 10만 건을 좀 하야하고 있고, 최근에 그 1차 응답률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차, 3차 하면서 고용지표가 더 좋게 나오기보다는 어쨌든 최근에 뭐 이민에 대한 효과도 있고, 이민 뭐 단속하는 거,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좀 슬로우한 부분이 좀 있긴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거 감안해 보면 뭐 크게 이게 시장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지표 나오면서부터는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9월, 10월 중순에 발표되는 9월 물가지표까지는 제가 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는 좀 제가 봤을 때 장군 멍군일 것 같고, 10월 달은 그래서 아마도 좀 시장 좀 쉬어가면서 국내적으로는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향후 추이가 좀 반영되는 시장 정도. 그렇지만 우리는 요게 이번에 좀 그동안 못 쫓아갔던 부분을 쫓아갈 수 있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보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 자, 트럼프 정부의 억지이죠. 대규모의 투자 금액을 현금, 그것도 선불로 달라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지금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상당히 좀 관심사이고요. 뭐 결국은 뭐 최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트럼프의 어떤 그동안의 과거 행적을 봤었을 때는 무리한 요구를 먼저 한 이후에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차원에서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좀 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더욱더 고민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